기울어진 운동장에 왔습니다. 천하람 후보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영어 인터뷰 한 것도 보셨어요? 근데 영어를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한 1년 정도 짧게 있기도 했고 1년? 그러니까 1년 짧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잘합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좀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TBS EFM인가? 네, 맞습니다. 거기 인터뷰 저는 원래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에 정군기 교수가 천하람 후보 영어 한 걸 봤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자기가 봤을 때 그 정도 실력이면은 초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을 거다. 그래서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는데. 아니 당원 중에 외국인도 있습니까? 좀 당원 중에는 안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귀화하신 분은 뭐 있으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빌드업해서 또 자기 자랑을 약간만 더 하자면은 제가 방송 데뷔가 아리랑 TV 출신입니다. 네, 제가 첫 방송 데뷔가 아리랑 TV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영어 실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는 한국어 방송 위주로 해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출마 선언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한 2주, 3주 정도 됐다고 봐요. 지금 딱 와가지고 출마하기를 잘했다 아니면 괜히 했나 어느 쪽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의 판단보다도 저희 와이프께서 잘한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제일 고민한 게 그때 그거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좀 이르다라는 거는 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나경원, 유승민 두 분의 불출마가 없었다면은 제가 출사표를 내기도 어려웠을 거고 냈더라도 거의 주목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개혁이나 옳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그 방향성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바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다만 제가 이제 호남연설에서 저의 진심을 그래도 담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어제 대전연설도 제 와이프가 보더니 이제 좀 네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 초반에는 너무 그냥 정쟁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든 지분을 뺏어오려는 것밖에 안 보였는데 조금씩 몸이 풀리는 것 같다. 이쯤 되면은 잘 나온 것 같다라고 봐줘가지고 저도 아무튼 기쁘게 뭐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가장 큰 조력자이면서도 가장 큰 비판자 또 모니터. 뭐만 하면 뭐라 그래요 자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8살인데 실제로 저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가장 이슈가 이제 접니다. 그러니까 뭐 제 아들 친구들도 저 아들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요새 뭐 TV 많이 나오더라. 우리 아빠 엄마가 뭐 너희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로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하면은 완전히 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치원에서 욕먹지 않을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늘 주문하는 편이에요. 제가 진짜 꼰대 같은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다 기준점이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애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치. 딱 이거 하나만 잡고 가면 저는 그 길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큰 위기의식이 내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요새는 유튜브에 이게 평생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너무 먼 미래입니다만은 제가 뭐 세상을 떠나더라도 제 손자가 뭐 아니면 제 증손자가 우리 증조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세상인 건데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그렇게 길게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장면이 세 분이 얘기하면서 눈가가 다 촉촉히 젖고 계세요.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는 뭐 한편이니까 또 뭐 사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심히 편파적인 방송이 우려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천하람 후보 좋아하고 그거를 인정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날카로운 질문도 다 환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또 두 분 질문 한번 들어보죠. 그게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맨 처음에 첫 번째 TV 토론에서 왜 바이든 날리면 안 물어봤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김기현 후보가 먼저 물어보던데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철수 후보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독 좀 긴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첫날. 네, 첫날에. 뭐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서로에 대한 탐색전도 안 됐고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윤핵관이 있냐 없냐, 뭐 윤핵관이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답도 안 나올 정도로 이게 좀 너무 긴장하신 게 보여서 여기서 바이든 날리면은 오히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이게 거만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건 안철수 후보님한테 동정표가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일단 미뤄두자 생각했고 두 번째 김기현 후보님 그 얘기하셨을 때는 저는 속으로 약간 웃기도 했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뭘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는 진짜 완전한 자책골이다. 저는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캠프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날 일인데 왜 이 논란을 재점화하냐.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도 MBC 기자분 다시 그 전용기에 태우기도 하고 갈등을 좀 봉합 국면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뭐 징계해라 이런 거 세게 안 하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통령과의 뭐 일체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바이든 날리면 다시 꺼내면서 나는 날리면인데 너는 바이든 그 가짜 뉴스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MBC의 편이냐 이래버리면은 또다시 이거를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자는 취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전략이라면 심각한 전략 미스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김기현 후보가 독자적으로 한 거라면 이거는 김기현 후보가 냉정을 잃었다. 이준석 대표는 뭐 멘붕이다까지 얘기하던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한 자책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거 질문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저기서 그 질문이 나오지? 그런데 그 생각은 들어요. 김기현 후보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나요?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이든 날리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국민 상식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날리면이라고 들어주자지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것은 저는 그건 솔직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내가 좀 당신들도 알다시피 검사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좀 전라도 말로 썩뻑썩뻑하게 하고 뭐 좀 그러는 스타일인데 설사 그랬다고 쳐. 그래도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 가운데 하나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섭섭하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바이든이 아니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날리면이라고 정리해서 자 우리 이렇게 갑시다라고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우리 대통령 힘든데 우리가 저건 봐주자 해서 날리면으로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30%인데 날리면으로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날리면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안 되죠. 근데 김기현 후보는 날리면으로 진짜 들었나 봐요. 그렇다면 그럼 병원 가봐야 돼요. 무슨 비속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들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들리는 것도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수 있지만 아예 안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EXX? 아예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네. 안철수 후보한테 이태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가 쇼고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도 일부 쇼적인 면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쇼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저도 사실은 요 제안을 하고 그 직전 직후 해가지고 우리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이태원에 가봤습니다. 어젯밤에도 가보고 안철수 후보님 모시면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되나 이렇게 실사라고 하죠. 갔는데 진짜 너무 없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태원 상권이.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전당대회가 너무 용산이나 이태원에 매몰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어떤 행보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기획을 드렸던 것이고 또 이게 저희 둘이 가는 것뿐만 아니고 지지층도 많이 오셔가지고 상품권 사시고 원래는 계획이 지지층도 오시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상품권 얼마 이상 산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 나름 이게 캠페인도 될 수 있고 천하람 안철수 지지층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적대적인 사이는 아니니까 좀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족했던 면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대전 연설회에서 안철수 후보님한테
제가 이제 강원도 끝나고 나면 어차피 둘 다 일정 없으니까 그날 목요일 저녁에 해가지고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주말에라도 하자. 그리고 이런 취지고 상품권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요거 안철수 후보님은 100만 원치 사시라 하고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이 껄껄 웃으시고 좋아하시길래 당연히 오케이가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이제 바로 언론사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해서 좀 제안 드렸고 뭐 껄껄 웃으시더라고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좀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양식을 좀 갖춰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이나 뭐 형태나 뭐 이런 거를 좀 미리 주지 그냥 후보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피드백이 저한테 왔고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제 거의 확실히 거절하는 그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제안 드린 건데 이게 좀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쉽다. 거절한 건 다른 게 아니죠. 네.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었으니까 그쪽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네, 거고. 거기서는 뭐 천안연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천안연대든 안천연대든 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연대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인 것이고 저희가 다만 이런 식으로 좋은 어떤 스파성의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전략적인 제휴 정도 띄엄띄엄 하는 것이지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을 봐서도 하는 것이지 어떤 연대를 하겠다 이거는 저는 언론의 과한 해석이다. 연대는 천안연대는 없다. 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태원 관련해서요.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이 사는 아이디어도 신박한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은 제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 참사 이후로 이태원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제가 이태원에 자주 가던 태국 식당도 있고 참 가끔 갔거든요. 근데 그 참사 이후에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10만 원, 100만 원 상품권 가서 가자. 이거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어떻게 거기를 다시 가더라도 내가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본질적인 부분인데 저는 그거는 당대표가 되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사실 어제 대전 연설을 하고 나서도 이게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는 거냐라는 어떤 피드백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특히 그날 뭐 예를 들면 건설 노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냐.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도 미리부터 연설 계획을 세우고 이걸 준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좀 그렇게 비춰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이태원 유족분들도 뵙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거 뭐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 정부 여당이나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또 어찌 보면은 제가 또 너무 이렇게 하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당대표가 되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민님 천하람 살 빠지니 핸섬해 보이시네요. 아이고 너무 더 경박스럽게 웃었네. 예. 근데 솔직히 지금 훨씬 더 나아 보긴 한데 그 사진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원제적 사진을 2004년 이럴 때니까 한 그게 20년. 목표입니까? 예, 진짜 그렇고 실제로 제가 뭐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살 빠져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무슨 뭐 주땡스 이런 다이어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비싼데 이 정도면은 뭐 다이어트만 해도 본전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이 정도면 뽕 뽑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농담 삼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개인만 놓고 보면 뽕 뽑았죠, 솔직히.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이 정도로 급성장하는 거는 정말 큰 일이고 경험치 10배 이벤트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방향성,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과거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미래로 갈 거냐의 큰 상황에서 제가 어찌 보면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역할이 저에게 부여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하는 지금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제가 단순히 다이어트 잘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체급 높였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꼭 이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이 뜨거운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고 장유미 변호사, 장윤선 기자 두 분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님, 천하람님 당 대표 되거든 대통령 눈치 보지 마시고 민주당과 협치 잘해서 국민 민생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표 되면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표 만나라고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네, 저는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 물론 마음에 걸리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 대표와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도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 강화할 필요 있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호철광님, 이런 정치인 얼마만이야? 그그님, 천하람아 절대로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좋은 쪽으로는 변해야죠 지금. 예. 네. 김상우님은 민주당 지지자인가 봐요. 어제 대전 연설을 봤는데 다른 후보들처럼 네거티브 연설보다 노조 정책 규제 연설 잘하셨습니다. 신선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분발합시다. 이도경님, 천하람만이 답입니다. 왕계민님, 천하람 될 것 같아. 땅기현 때문에. 남엽홍님, 천하람 변호사님 제주에서도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중찬님, 천하람 토론장에서 공격할 때 좀 집요하게 하세요. 너무 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처음 토론회에서는 좀 억지로 세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토론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저 하듯이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던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엄청난 공격력에 눈높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좀 성에 안 차세요. 게다가 후발 주자인데 더 세게 해서 임팩트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일부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안정적으로 가도 이런 추세면은 안철수 후보는 제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친다면은 결선에서는 이거는 이제는 지금이 저희가 민심의 돌풍 정도라면은 민심의 태풍이 결선에서는 자연스럽게 올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드라마를 써주실 겁니다. 제가 잘나서인 것도 있지만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윤심을 민심이 이겼다. 윤핵관의 그 구태를 우리 개혁의 바람이 다 날려버렸다라는 게 헤드라인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저는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이준석 대표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는 뭐 누가 낫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맛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탄산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음료라고 한다면 천하람 후보는 탄산보다는 당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비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을 기득권의 어떤 하나의 성이라고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진짜 혼자 사다리 하나 걸고 뛰어들어가지고 적진을 막 휘집어가지고 교두보를 만들었고 성문을 열어서 나는 국대다를 해서 여기 우리 신인규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는 성문을 더 활짝 열고 우리 세력이 그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궁극적으로는 이 성 전체가 정말 개혁적인 사람들의 그 터전이 되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더 적합하지 않나고 보고 다만 이준석 대표가 혼자 그 개인기로 이 성문을 열어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천하람 신인규도 있는 것이다. 예. 다만 이준석 대표는 역시나 저희로서는 경쟁의 대상이고 또 능가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장현미 기자 네. 어떤 질문 네. 하시겠습니까? 저는 장현미 변호사. 원래 기자셨기 때문에. 토론회 과정 중에 좀 돌출적인 장면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게 있는데요. MBN에서 OX 퀴즈를 하는데 당대표와 대통령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 의견을, 내 의견을,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양보할 수 있다에 아주 의외의 인물만 X를 들었어요. 그게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의 X보다 왜 천하람 후보가 O를 들었지가 의아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이게 약간 내로남불일 수 있겠지만 저는 김기현 후보가 X를 든 건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보고. 근데 제가 O를 든 것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의견이 그냥 1대1로 부딪힌다면 대통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정 일체냐 뭐 분리냐 가지고 굉장히 수준 낮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정치 활동이나 정당 지원 활동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대통령이 실제 헤드 오브 파티다. 그러니까 파티의 거의 사실상의 중심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정상적인 거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당대표의 의견이 그냥 1대1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민심에 있어서 이거 대통령이 신뢰를 잃게 생겼다거나 민심의 정면으로 부딪힌다면은 저는 당대표의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정당이 우리 전체 풀뿌리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취합한 민심이 이렇게 위반되고 있다. 그럴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대통령 의견 가능하면 존중할 생각입니다. 네. 장윤선 기자는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제주 연설부터 해서 사실 그 별로 눈에 띄는 연설문이 없어요. 후보들 가운데. 근데 천하람 후보의 연설문은 상당히 읽을만하다. 근데 이제 첫날은 좀 긴장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는 난방비 문제하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비, 학원비 문제를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8살 아빠임을 내세운 이런 얘기들 굉장히 이제 와닿았고 그리고 어제 연설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적이고 악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보수의 책임을 다할 거냐 저는 드디어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진보 보수 담론 논쟁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갖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냐 보수가.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특히 이제 이태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의 태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민주당도 스스로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행보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걸 일단 차치하고 저희 당 얘기만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경험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더 다가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광우병 사태에서 그 너무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선을 그어야 된다. 오히려 뭔가 막 주도를 해야 된다. 압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뭔가 세월호 유가족이나 거기에 같이 아파하시는 분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저는 범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태도들이 이태원에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아까 성문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성문의 문을 최대한 열고 많은 국민들이 들어오시게 하면은 그분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세요. 저희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만 더 잘한다면 자식이 잃은 아픔은 아픔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치가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면 저희가 우리 당이 특히 뭐 민주당도 가끔 그렇습니다만은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노조는 마치 무조건 적인 것처럼 무슨 민주노총을 해체시켜야 되는 것처럼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왜 전 국민의 절반 이상 아니 대부분의 국민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왜 우리가 일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립니까? 노동조합의 잘못된 행태는 제대로 비판해야 되겠지만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인 것이고 잠깐만요.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10초밖에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연설문을 직접 쓰시나요? 네. 거의 다 당연히 제가 직접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시는지 다음 연설문의 주제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다음 연설문의 주제도 뭔가 핀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천하람 후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배부른 민족님 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얘기 듣다가 자기 색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일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니까 연설문 도와주시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